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데이터 편집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엑셀 옵션인데 매우 중요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 누르고 엑셀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설정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수식이라든가 고급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 설정의 첫 번째는 그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해두게 되면 그 선택한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가 돼요. 이게 이제 반대로 해제를 하게 되면 안 나타난다라는 건데, 미니 도구 모음이 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살짝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미니 도구가 뜨죠. 그래서 뭐 굵게 한다거나 기울인다거나 색깔을 빨간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크기를 좀 조절해 주고, 글꼴도 뭐 견명조로 바꾸고, 바로 이거죠. 됐네요. 엑셀 옵션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 됐고,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이라는 건 또 뭐냐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커말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제가 글꼴을 변경하려고 할 때 지금 뒤에 있어서 안 보이죠? 그럼 얘를 좀 옮기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서 지금 얘를 글꼴을 견고딕, 견명조, 궁서, 나무비, 그죠? 지금 제가 클릭을 눌렀는데, 자, 클릭을 누르기 전에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글꼴이. 그 다음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를 제가 결정짓기 전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 다음에 글씨 색깔도, 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자,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한다.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확인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죠.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엑셀 옵션 가셔가지고 그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를 해제를 하게 되면 확인 없죠. 바로 보기 옆에 있던 개발 도구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 가셔가지고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나타난다. 됐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 먼저 보고요. 다음 글꼴을 사용하겠다. 어떤 글꼴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새 시트 기본 보기. 일단 기본 보기를 할 거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할 거냐,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볼 거냐. 일단 기본 보기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맞나요? 아니요. 250 바로 도마리 떠버렸네요. 1부터 255까지 가능한 거 기억나시죠? 이건 뭐냐면, 자, 됐죠? 0이라는 거 가능하나요? 가능 안 합니다. 일단 하나는 기본이고요. 그러면 255까지 가겠습니다. 아까 TV 떠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3개 정도 해 두시는 게 편하긴 하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함할 시트는 1에서 255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됐죠? 그러면 255라고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를 좀 열면, 지금 여기 보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요 255까지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러면 255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255는 옵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시트상에서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 256, 257, 258 계속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의 리소스가 허락하는 한 계속 합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 포함할 시트 수는 1에서 255까지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트상에서 더 삽입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 다시 일반적인 3개로 줄이고 확인 누르고요. 자, 이 통합 문서는 닫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엑셀 옵션 포함할 시트 수, 그 다음 사용자 이름은 플랜두시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 메모할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지적
지정 목록 편집 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 순서대로 아직 정렬 배우진 않으셨지만 순서대로 나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우기 그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목록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누르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그죠? 플레임으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세 글자로 또는 플레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년을 4개로 쪼개서 그 다음에 뭐 1월, 2월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갑을병정 다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게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삭제가 안 되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삭제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반전시켜 버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삭제돼요. 우리가 지정한 거는 삭제됩니다. 삭제 영구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밑에 우리 동서남북도 제가 아까 미리 했거든요. 삭제가 돼요.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정한 거는 삭제를 다 했기 때문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삭제가 안 되죠. 됐죠? 그럼 얘들이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영어로 monday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했을 때 요일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January, Jan 얘도 마찬가지죠. 됐죠? 그 다음 우리 아까 뭐 한글도 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도 자, 월요일도 채우기 핸들 드래그 됐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회사니까 사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는 부가 있으니까 부장 그죠? 그 다음에 부 안에도 과가 있죠? 과장 그 다음에 대리 사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쳤어요. 제가 추가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추가가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장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직급 순서대로 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또 정렬할 때도 이 순서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엑셀이 모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봄을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범 이렇게 나오죠. 이랬을 때 엑셀 옵션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가져오기 해도 돼요. 자 여기를 누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싶어요. 됐죠? 그 다음에 가져오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져왔죠. 그 다음에 추가 눌러요. 추가 누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갔죠? 확인. 또 확인. 그럼 아까 봄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는 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와요. 이렇게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 채우기 핸들 또는 그 정렬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서 직접 엔터를 쳐서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져오셔도 된다라는 거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추가 누르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정한 것만 삭제가 되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삭제가 안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됐죠? 자, 됐네요.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의 기본 설정 그 선택한 영역에 미니 도구 표시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모기 됐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 됐죠? 요 세 가지 다 완벽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뭐 기본적인 설정 사항들 그 다음에 포함한 시트는 1에서 255까지만 가능한데 시트에서 그 외 더 추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이거 변경 가능한 것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뭐 거의 마스터 하셨고요. 수식 가겠습니다. 자 수식에서 우리 통합 문서 계산에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그죠? 자동 수동 그래서 F9 기억나시죠? F9 또는 지금 계산 단추 누르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R1, C1
참조 스타일 되어 있는데요. 로냐 칼럼이냐 그건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A열, B열, C열, D열, E열, 그죠? 1행, 2행, 3행, 행과 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식에서 R1, C1 참조 스타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뭐가 바뀌었나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요. 행열을 갖다가 전부 다 1열, 2열, 3열, A로 가지 않고 A, B, C로 가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 그게 바로 R1, C1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바로 그 얘기고, 됐죠? 그 다음 또 옵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언어 교정 가겠습니다. 언어 교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맞춤법 검사예요. 바로 이 부분들인데, 맞춤법 검사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실 부분은 요 자동 고침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라는 영어를 th 앞에 대문자 두 개를 썼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앞에만 영어로 대문자로 바뀌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일은 항상 첫 글자 대문자 아니겠습니까? 또 한영 자동 고침, 또 캡슐락 키 사용 오류,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줘요. 됐죠? 예를 들어서 C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KS 가로 닫고 그러면 KS 마크, 그 다음 요거 재미죠? 가로 열고 TL 그러면 전화기로 바뀝니다. 됐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TL 입력하고 영어로 TL 이렇게 되고 엔터 치게 되면 전화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 옵션. 자,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이런 것들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다 되고요. 영어 스펠링 같은 거 혼돈 오는 것도 다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보기보다는 실무에서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저장 같은 경우는 다음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겠다. 우리 기본적인 거 XLS의 X다라는 거죠. 2007에서는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 시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복구되는 파일의 위치, 그 다음에 기본 파일 위치, 이런 것들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은데, 우리 엔터를 누른 다음에 어느 셀 어디로 갈 건지 이거는 공부를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동 삽입도 했었어요. 우리 -3 입력해 가지고, 그죠? 또 3을 입력하고 샘플로 예제를 한번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허용인데, 얘는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채우기 핸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어서 놓기 되고 다 되죠? 그런데 옵션 가셔가지고 고급에서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허용을 갖다가 해제시켜버리고 확인 누르면요, 채우기 핸들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셀 사용하실 때 채우기 핸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엑셀 옵션 가셔가지고 고급에서 누군가가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허용을 갖다 해제시켜 버렸구나. 그 다음 밑에 이제 덮었을 때 경고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 입력한 게 여기 있었죠. 자, 이 부장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죠. 부장을 갖다가 뭐 부부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얘도 과과장, 뭐 임의적으로요.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편집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옵션 가셔가지고 고급에서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을 해제를 시켜버리고 확인을 누르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대대리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도 안 들어가요. 셀에서 직접 편집이 안 됩니다. 됐죠? 자, 부부장, 과과장 입력 잘못됐으니까 셀에서 다시 한번 고급에 와서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확인. 됐죠? 더블 클릭해서 되죠? 자, 원래대로 더블 클릭해서 부장, 과장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게 바로 고급에 있는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의 서식과 수식을 확정 짓겠다. 체크 표시.
그 다음에 자동 퍼센트 입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 그 다음에 셀 내용을 자동 완성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인텔리 마우스, 이건 이제 휠 마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확대 축소할 거냐 안 할 거냐 건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체크를 하고 제가 휠 마우스 가지고 지금 돌리니까 확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갈까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에서 그 붙여넣기 옵션 단추 표시할 거냐, 또는 삽입 옵션 단추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삽입한 개체를 상위 셀과 함께 잘라내기, 복사비 정렬할 거냐, 그런 설정 여부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은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표시할 최근 문서 수,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 표시할 최근 문서 수 0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됐죠? 숫자적인 개념들 만약에 다, 자, 양수여야 됩니다 떴었죠? 방금 보셨나요? 바로 그거죠. 0부터 50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함수 스크린 티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메모가 있는 셀 표시, 이거는 우리 메모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가로 스크롤 막대 표시, 또 세로 스크롤 막대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얘를 해제시켜 버리면 안 나타나요. 또 시트 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엑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장난을 쳤어요. 그러면 가로 스크롤 막대라든가 세로 스크롤 막대, 그 다음에 시트 탭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엑셀 옵션 고급에 와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고급에는 굉장히 좀 많아요. 우리 교재에서도 다 언급을 못 해드린 내용인데, 행렬 머리글 표시요. 그죠? 이제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해제시켜 버리면 행렬 머리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는 거, 우리 기억나십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무슨 키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틸더. 기억나시죠?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갖다가 체크하면은 표시해주고, 해제하면 안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0값이 있는 셀에 0을 표시해줘요. 이건 좀 재밌거든요.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해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00000 1111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옵션 들어오셔가지고 고급에서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를 해제를 했습니다. 확인. 없어졌죠? 0이요. 실무에서 0값을 없애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0값 표시. 그 다음에 행 및 열 머리글 표시를 한번 해제시킨 다음에 보세요. 없어졌죠? 자, 행 및 열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눈금선 표시 지금 돼 있는데, 눈금선도 지금은 색깔을 이 색깔 한번 해볼까요? 확인.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눈금선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를 떠나서 조금 재미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눈금선 표시를 해제해버리면, 자, 이렇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아느냐 모르냐죠. 원래대로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확인. 이렇게 되면 원래 색으로. 자, 그 다음에 고급에 오셔가지고 또 있나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 뭐 1904 날짜 체계 사용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네, 뭐 그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좀 자세히 더 공부하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럴 때는 항상 여기 도움말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항상 그 도움말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릴게요. 아직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은 없으면은 그 자동 퍼센트 입력 부분이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얘는 뭐냐면 그
백분율 서식이 지정된 셀에서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1 미만의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1 미만의 모든 숫자에 100을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1 미만의 모든 숫자에 100을 곱할 때는 여기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 이상의 숫자를 포함한 백분율 서식이 지정된 셀에 모든 숫자에 100을 곱하려고 할 때 이때는 취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미만의 모든 숫자에 100을 곱하는 거, 일반적인 경우는 체크가 돼 있다라는 거고, 1 이상의 숫자는 1 이상의 숫자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경우, 그때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 정도 개념 알고 가시고, 혹시 만약에 시험 문제에 1 미만의 모든 숫자, 미만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땐 체크해야 된다. 이상은 체크하지 안 해도 된다. 1 이상인 경우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선택을 취소한다. 그렇게 또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도움말을 눌러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한번 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엑셀 옵션,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은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사용자 지정하는 거 카메라 또 우리 병합 도구 할 때 했었죠. 그 다음에 추가 기능 말 그대로 이제 그 오피스에서의 추가 기능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추가되어 있는지 그 위치하고 종류를 보는 거죠. 자, 보안센터 같은 경우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안센터 설정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매크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간혹가다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매크로 포함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좀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고요. 자, 리소스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엑셀에서 사용되는 그 자원들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정품 인증 관련된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옵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기본 설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부분, 그 다음에 언어 교정에서는 자동 고치는 옵션 재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급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됐죠? 가겠습니다. 자, 길게 한 20분 가량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다 겹치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마무리 좀 지을까요? 우리 교재 해드린 것보다는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자, 미니 도구 표시하는 거 요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보기, 우리 글꼴 크기 확정 짓기도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 표시 나타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정렬 및 채우기 순서 우리 목록 지정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글꼴 사용 크기 기본 이런 거, 그 다음에 포함한 시트 수는 아까 기억나시죠? 1부터 255,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나타나게끔 하는 게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56, 257 계속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탭 같은 경우는 엔터키 누른 다음에 이건 배웠었고, 그 다음에 소유점 삽입도 배웠고, 그죠? 우리 -3을 입력하는 경우 3 입력하면 3000 이거 했었죠? 근데 반대로 3을 입력했다, 3으로 지정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3000을 입력하게 되면 3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아까 했었고요. 또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입력하는 처음 몇 글자가 기존의 항목하고 비슷했을 때 채워지는 거, 말 그대로 셀 내용은 자동 완성이고, 인텔리마우스 화면 확대 축소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죠. 휠 단추를 가지고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은 심도 있게 좀 해드렸고요. 그 셀 선택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연속적인 그 범위 선택할 때는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우리 엑셀을 좀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제 정리 좀 하고, 자, 엑셀을 다시 실행시켜서 가겠습니다.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우스 왼쪽 단추를 클릭한 상태로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한다. 이거 방금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범위의 첫 번째 셀 클릭한 다음에, 그렇죠? Shift 누르고 마지막 셀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이용해도 돼요. 방향키 이용해서도 그 범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셀 범위에 그 셀 클릭한 다음에 F8을 누르게 되면 상태 표시줄에 선택 영역 확장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선택 영역 확장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
해도 되고, 또 방향키를 원하는 만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다시 F8을 눌러서 해제시켜 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F8.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 범위는 마우스 끌기로 일단 지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범위에서부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이 돼요. 됐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컨트롤 키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요. 됐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범위 설정하고 우리가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기. 됐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선택 가능하게끔. 제가 일부러 색을 채워드리는 이유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A에서 A18까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렀어요. CA1에서 CA18까지도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서 보시면 분산돼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 시 컨트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 목록 전체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8을 누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8 누르면 뭐예요? 얘죠, 얘. 에스터리스크. 됐죠? 그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 목록 전체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별표다라는 거죠. 그 얘는 뭐냐면 또 여기로 갈까요? 임의적으로 입력을 좀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8번을 누르게 되면 현재 데이터가 입력된 요 부분이 선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컨트롤 플러스 별표. 그러니까 별표를 입력하려면 시프트 누르고 8을 눌러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8번 컨트롤 별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행렬 전체 선택하는 방법. 그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갖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머리글 부분에서 마우스 끌기나 그 시프트 또는 컨트롤 이용할 수도 있고요.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하고 지금 컨트롤 키 제가 눌렀어요.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눌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그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현재 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하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그죠? 현재 열이 선택되어 있죠. 제2열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가겠습니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행. 잠시만요. 지금 시프트 먼저 시프트 누르고 그러면 지금 9행이 선택이 된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열. 됐죠? 그런데 한 번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또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시트 전체 선택한 거고, 이 전체 선택 버튼을 누르면 같은 효과가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시트 전체 선택. 워크시트 시작 부분에 시트 전체 선택 단추, 예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누르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A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두 개를 누르게 되면 동시에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또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요건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또 전체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도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죠? 전체 선택. 자, 됐고, 데이터 수정 및 지우기 우리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은 FE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FEEE, 그죠? 수정이다 라는 거죠.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FE를 눌러서 그 편집 상태에서 수정한다. 그다음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한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얘는 아까 우리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기억나시죠?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체크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해당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 줄여서 수정도 가능하다. 자, 일반적으로 FE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 지우기 일반적으로 딜리트를 많이 사용해요. 딜리트 삭제란 뜻이 있는 거고,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내용 지우기.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홈 탭에 편집 그룹 지우기에 가시면은 내용 지우기가 있어요. 내용 지우기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서식 메모 지우기 얘도 마찬가지죠. 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기도 마찬가지예요.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지우기, 모두 지우기. 그럼 여기 이제 모두라는 거는 데이터 내용, 메모, 서식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서식 지우기는 서식 지우기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 지우기는 우리 했었죠? 메모 지우기.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하고 스페이스바하고의 차이점이죠.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생긴 거하고 스페이스바 긴 거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셀의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편집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바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하고는 달리 맨 앞에 공백이 하나가 입력이 돼요. 스페이스바는 공백이 하나 입력된다. 뭐 이것까지 우리가 뭐 굳이 아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겠습니다. 제가 백스페이스 누르겠습니다. 커서가 맨 앞에서 지금 껌뻑껌뻑 거리고 있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한 칸 정도 갭이 있죠. 그죠? 들어가죠. 바로 그거예요. 그냥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웠을 때는 가장 바로 앞에서 지금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지금 스페이스바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눌렀을 때 한 칸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 얘기예요. 뭐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뭐 뭔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과 복사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뭐 갈수록 이제 쉬워져요. 우리가 이번 섹션하고 이제 다음 섹션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함수 부분은요, 오히려 한번 알게 되면 더 쉬워요. 다른 것들은 좀 암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명령의 함수의 그 뜻이 기능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 함수 시간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데이터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인데 간단해요. 아무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클립보드라는 그 임시 저장 장소를 이용하는데, CLIP 클립이라는 건 종이 이렇게 끼우는 거고, 그 다음에 보드 BOARD 종이 끼우개 판이죠. 이 클립보드의 사전적인 의미가 종이 끼우개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방구 가시면 이렇게 종이 끼울 수 있는 판 있죠. 이게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그러면 엑셀이든 윈도우든 아무튼요, 어느 응용 프로그램이든지 이 클립보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립보드는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는 임시 저장 장소예요. 운영체제라든가. 그럼 가겠습니다. 이런 엑셀, 뭐 아래 한글, MS 워드, 파워포인트, 액세스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 클립보드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동은 말 그대로 옮기는 거고요. 복사라는 건 또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 순서. 일단 이동하는 거는 뭐냐면 이동 영역 선택하는 거 당연한 거고, 잘라내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붙여놓을 곳으로 간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가 바로 복사입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또요, 이 부분 그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 가면 잘라내기가 있어요. 자, 잘라내는 방법, 잘라내기, 바로가기 메뉴는 잘라내기고요. 아이콘은 가위 모양입니다. 가위 모양이니까 컨트롤 X, 가위 모양에서 X. 그 다음에 복사 같은 경우는 클립보드에서 복사,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복사 마찬가지죠. 그 다음 요거요, 또 하나 형태가 생기는 거. 자, C는 바로 COPY, 카피의 C입니다. 컨트롤 C 됐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죠. 얘는 요 기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 그럼 원래 V 이거죠. V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근데 얘는 왜 원래 이제 PAST, 페이스트가 붙여넣기거든요.
그럼 P를 쓰면 되지 않겠냐? 프린터가 먼저 쓰고 있어요. 강합니다. 프린터가 더 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넣으세요. 여기다 붙여넣으세요. 여기다 붙여놓고 하세요. 여기다 붙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V.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써드렸더니 막 배꼽 잡고 웃어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옵션에서 고급에서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허용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때만 마우스를 이용한 이동과 복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동이라는 거는 마우스를 끌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자, 이동돼 버리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했을 때는 복사가 돼 버린다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끌게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자, 이거는 한번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할까요? 지금 이미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이제 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마우스로 범위 설정한 다음에 제가 자, 이렇게요. 이동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렀습니다.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갔을 때는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바로 여기 보이시죠?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래도 되는 거고. ESC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붙여넣기. 이동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삽입하여 붙여넣기 하고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까지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뭐냐면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쵸?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 붙여넣을 게 모두 붙여넣을 거냐 아니다 수식만 할 거냐 값만 할 거냐 서식이 있으면 서식만, 메모만 있으면 메모만, 유효성 검사라는 거 배우지 않았지만 유효성 검사가 있으면 걔만, 그런 의미예요. 또 원본 테마를 사용한 경우 원본 테마를 사용할 건지 뭐 테두리만 제외할 건지 열 너비 수식 및 숫자 서식만 갖고 올 건지, 그러니까 값 및 숫자 서식만 붙여넣기 할 건지 어떤 걸 붙여넣기 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연산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어라. 그 다음에 행렬 바꿈도 되고요. 또 연결하여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건데 지금 시트를 하나 좀 제가 여기다가 편의상 둘둘둘둘 그 다음에 둘둘둘둘 자, 복사를 해요. 복사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식, 값, 서식, 메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붙여넣기 할 때는 원하는 거 선택하면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고. 근데 연산이 어려우실 거예요. 연산에서 우리 여기 지금 둘둘둘둘이고 여기 지금 둘둘둘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하기를 제가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결과가 들어가요. 됐죠? 아까 둘둘둘둘 둘둘둘둘 더해진 결과 4444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됐죠? 바로 방금 전에 연산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 행렬 바꿈은 말 그대로 행과 열이 바뀌어서 붙여넣기 돼요. 간혹 예제에서 그 행과 열을 바꾸고 싶을 때 그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또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말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복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셀의 위치를 가리키는 수식으로 붙여넣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서식 복사 같은 경우는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얘는 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 2를요 제가 색깔을 서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에다가 크기를 2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좀 굵게, 자, 이런 서식을 적용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서식 복사인데, 서식 복사를 한 번 눌러요. 한 번 누르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서식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얘들만 아니고 요 전부 다 그렇게 서식을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식을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모양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됐나요? 그리고 ESC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식
하나만 할 때는 클릭, 여러 개를 서식 복사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서식 옵션 대신 서식 복사 아이콘을 사용해서 서식을 복사할 수도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복사할 서식이 있는 영역을 범위 지정하고, 그죠? 한 셀만 있으면 한 셀만 하고, 그 다음에 서식 복사 아이콘을 갖다 클릭한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서식이 적용될 부분에 가서, 그렇죠, 클릭하게 되면 서식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 여러 영역일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줘라 라는 거죠. 방금 전에 내가 보여드렸던 대로 더블 클릭하면 여러 영역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서식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다시 ESC를 눌러주게 되면 해제됩니다. 이제 서식 복사가 됐죠? 그래서 클릭하느냐 더블 클릭하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삽입하여 붙여넣기하고 우리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해드리고요. 자, 벌써 우리가 옵션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한 40분 정도 가량이 되네요. 우리가 보통 한 섹션을 공부를 하는데 한 섹션을 다 해드리면 벌써 이게 한 시간이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나누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파일 하나만 다시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삽입하여 붙여넣기인데, 삽입하여 붙여넣기는 말 그대로 그 잘라낸 후 삽입하여 붙여넣기, 잘라낸 셀 삽입 시프트 플러스 드래그고,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삽입하여 붙여넣기는 복사한 셀 삽입이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들어가면 복사 개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그 일단은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해요 먼저. 그 다음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한 셀, 잘라낸 셀 삽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뜬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낼 거냐 밑으로 내려내고 할 거냐, 바로 그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얘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데이터가 좀 있는 거 가지고 좀 해야 되겠죠. 요거 가지고 갈까요? 다 지워버리고요. 저기다가 숫자를 좀 입력해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얘를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그 복사한 셀 삽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둘둘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바로 이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얘는 밀려나게 되면서 얘를 밀려나게 하면서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하고 마찬가지죠. 여기서 잘라낸 셀 삽입, 그죠? 또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1111 얘를 잘라내기, 잘라낸 셀 삽입, 그죠? 잘라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둘둘 한번 마지막으로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한 셀 삽입 오른쪽으로 밀려나라. 됐죠? 그 다음에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실행 취소는 최대 100개까지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트나 파일 단위의 작업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시트나 파일 단위의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실행 취소예요. 거꾸로 돌린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단축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Z입니다. 실행 취소 뭐 잘못했어요. 쯔쯔쯔쯔쯔쯔 잘못했구나. 컨트롤 Z. 됐죠? 그게 실행 취소고, 다시 실행은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 그 바로가기 키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Y예요. 다시 실행을 갖다가 허락한다. 예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Y. 그래서 컨트롤 Z, Z 취소, 컨트롤 Y, 다시 실행.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셀의 삽입과 삭제부터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